자, 이번 시간 우리 신사고 문학 대단원 1 문학의 본질과 구조 중에서도 이제 두 번째 문학의 유기적 구조에 실린 첫 번째 작품 봅시다. 우리 서경별곡이란 작품인데 이 작품은 일단 글의 장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의 장르적인 측면에서 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일단 서경별곡은 고려 가요다. 요런 장르를 알아야 됩니다. 고려가요의 특징이 있는데 먼저 정리하면 선생님 이렇게 정리하면 첫 번째 고려 시대의 평민의 노래다. 귀족이 아니라 평민의 노래다. 이거 자, 두 번째 삼음보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주로 시조는 사음보인데 고려가요는 삼음보다. 그럼 사실 음보가 뭐예요? 끊어 있는 단위지. 그래서 첫 번째 줄 보면 서경이, 아질가 이런 거는 이제 여음이라 그래. 여음은 그냥 쓸데없는 리듬 맞추는 그냥 말이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습니다. 서경이, 서울이지만 이렇게 삼음보다. 자, 세 번째는 분연체다. 분연체는 연이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분절체라고도 해요. 분절체. 절로 나눠져 있다고도 하는데 우리는 쉽게 분연체. 여기 보면 뭐 1에서 4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후렴구가 있다. 후렴구가 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위 두어렁셩 두어러셩 다리를 이렇게 계속 후렴구가 반복돼 있지. 그래서 후렴구가 반복돼 있다 이렇게 되고요. 후렴구의 기능이 있어요. 후렴구의 기능을 알아야 되는데 후렴구의 기능 첫 번째는요. 운율을 형성합니다. 선생님 운율이 뭐예요? 리듬감. 아무래도 이게 시니까 리듬감을 형성한다. 자, 두 번째는요. 분연의 기능을 한다. 분연의 기능. 분연 아까 요거 했지? 즉 후렴구가 나오면 1년이 끝났다. 2년이 끝났다. 3년이 끝난다. 그러니까 각 연의 마지막에 나와서 이제 연을 끝내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되게 중요한데 내용과 관련이 없다. 내용, 즉 주제와 관련이 없다. 자, 이 서경별곡은 이별의 슬픔인데 후렴구가 그 이별의 슬픔을 더 강조하거나 화자의 슬픔을 강조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운율가만 형성하기 위해 썼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이 서경별곡을 이 후렴구가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킨다 아니면은 주제를 강조한다 이러면 다 틀립니다. 후렴구는 그런 내용과 관련된 기능은 없습니다. 이렇게 후렴구의 특징까지 정리하셔서 고려가요의 특징 꼭 정리하면 되고 그다음 이 서경별곡은 우리가 중요한 게 화자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화자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화자의 태도와 이제 태도가 중요한데 이게 이제 비교할 때가 있어. 비교. 뭐랑 비교하냐면 가시리라는 작품이랑 비교합니다. 가시리도 고려 가요인데 둘 다 공통적으로 주제는 이별의 슬픔이야.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가시리는 소극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 떠나는 임을 못 잡고 그냥 눈물로 보내고 그다음 끝까지 님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다면 우리 서경별곡은 화자의 태도가 어떤지 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석을 해보죠. 갑니다. 1년부터 가죠. 자, 서경이 평양이 서울이지만 우리나라의 수도이지만 이런 뜻입니다. 평양이 우리나라 수도이지만 이런 아질가는 아까 선 얘기했지만 이런 거는 위 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냥 가락을 맞추기 위한 여음이다. 선생님 여음이 뭐라고요? 그냥 쓸데없는 말이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위 두러니 후렴구를 반복했다. 그렇죠? 한 번만 쓰지 않았죠. 매 각 연의 마지막 썼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표현상 특징으로 동일한 시행을 반복했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게 바로 후렴구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가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후렴구라는 존재를 잊고 그냥 동일한 시행 반복했다 해서 첫 번째만 찾다가 없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죠. 후렴구 있습니다. 다시 평양이 우리나라 서울이지만 그 다음 아래 나는 닭꼰대 내가
닦다. 내가 털을 닦으며 산. 내가 털을 닦으며 산 소션경. 작은 서울을 더 고의 말은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야. 여기까지는 별 얘기 없습니다. 그냥 우리 지금 우리말로 얘기하면 서울이 우리나라 수도이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더 좋습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여기 적혀 있지만 뭘 얘기합니까? 이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애착심을 드러내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이곳에서 임과의 사랑을 나눴던 이제 장소이기 때문에 그지? 그럴 수밖에 없겠지. 여기까지 그냥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더 좋아요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이제 갑니다. 여의무론 이별할 바에야 여의무론 이별할 바에야 질삼배 별표 쳐야 합니다. 질삼배. 질삼배는 길쌈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야? 옷감을 만드는 그런 여자들이 하는 어떤 뜨개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뜨개질. 오케이? 이별할 바야. 임과 이별할 바야. 임과 이별할 바야. 질삼배. 내가 하고 있는 뜨개질. 나의 어떤 삶의 기반인. 나의 어떤 생계 수단인. 뜨개질을 버리고 괴실한 뒤. 날 사랑해 준다면 괴실한 뒤. 날 사랑해 준다면 울면서 님을 뭐 하겠다? 따라가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울면서 따라가겠다. 요거 두 개 여기까지 자를게요. 자, 첫 번째 길쌈배의 어떤 특징이 중요한데 이 질쌈배는 아까 선생님 뜨개질이라 그랬지. 이거는 화자의 어떤 생계 수단도 되고요. 전부죠. 이 전부를 버리고 날 사랑해 준다면 따라가겠다. 이거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화자가 뭐다? 여자다를 알 수 있는 소재죠. 그죠? 왜요, 선생님? 그 당시에 뜨개질은 여자가 있기 때문에 질삼배는 화자가 여자란 걸 드러내는 시어입니다. 그 다음에 날 사랑해 준다면 괴실한 뒤. 날 사랑해 준다면 울어곰. 울면서라도 따라가겠다.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건 상당히 이별을 이제 거부하고 상당히 적극적인 어떤 화자의 태도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별의 거부와 연모의 정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선생님이 좀 더 중요한 거를 다른 색깔로 표시하면 1 여기까지 여기 여기까지는 요렇게 잘랐을 때 우리가 질삼배란 시어가 시험 문제 나올 거고요. 마지막에 울어곰 쫀디노를 통해서 적극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그다음 갑니다. 선생님이 그 다음은 어디서 짜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미안한데 선생님은 그 뒤에 세 번째부터 읽고 다시 돌아올게요. 세 번째부터 자 다다음 장이죠. 갑니다. 대동강이 지우고 대동강이 넓은 줄 몰라서 다음 거기 대동강에다 배를 내었냐 사공아. 자 여기에 청자는 사공입니다. 오케이. 사공이 지금 청자가 되죠. 이게 무슨 상황이냐? 자, 선생님 보세요. 이렇게 돼서 여기가 대동강입니다. 대동강이고요. 지금 이미 떠나려고 그래요. 화자는 여자죠? 여자인 거 어떻게 알아요? 질삼배를 통해 알 수 있죠? 화자가 막 쫓아가고 싶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배가 한 척이 있어요. 그죠? 여기 사공에 앉아있죠? 만약에 이 배가 없었다면 임은 이 대동강을 건널 수 없겠죠. 그럼 임은 나를 떠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배가 있기 때문에 그죠? 임은 떠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공을 원망하는 거야. 왜 거기다 배를 내놔서 이거지. 대동강이 넓은 줄 몰라서 거기다 왜 배를 내었냐 이 사공아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대동강 포인트죠. 대동강 키워드. 대동강은 이별의 공간입니다. 오케이? 이미 이제 날 떠나려는 공간이죠. 그 다음에 내 가시 중요합니다. 내 가시는 너의 아내야. 너의 아내. 여기서 너는 누구야? 사공이야. 사공의 아내를 얘기해. 사공아. 뭐야 씨. 아내. 자, 사공아. 너의 아내가 럼난다. 지금 다른 남자랑 바람 피는 줄 몰라서 그 배에다가 연진다. 우리 님을 태웠냐 이 나쁜 사공아 해서 지금 사공을 원망합니다. 왜? 네가 거기다 배만 안 놨어도 우리 님이 떠나지 않았을 테니까. 여기까지 청자는 사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요 부분 이거는 사공의 아내가 정말 바람핀 게 아니라 그냥
악당, 모함을 하는 거죠. 그죠? 사공을 모함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지금 네 아내가 바람피고 있는데 너 지금 그거 모르고 여기서 지금 일하고 있냐? 빨리 집에 가라. 배 끌고 가라. 왜? 우리님 대동강을 건널 수 있는 수단이 없게, 즉 나를 떠나지 않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청자는 누구예요? 여기까지 청자는 사공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청자는 임입니다. 여기다 적으세요. 임하라 적으세요. 임은 대동강 건너가면 건너편에는 고즐, 자 고즐 별표 쳐야겠죠. 건너편에는 꽃을, 오케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건너편에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 이 꽃은 누굴까요? 그러면 중에서 빨간색으로 할게요. 다른 여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꽃은, 고즐은 원래 곧이야. 곧 더하기 을입니다. 그래서 요 꽃입니다. 꽃에서 다른 여자를 비유한 거죠. 그래서 임은 대동강 건너가면 건너편 다른 여자를 배 타고 가면 꺾을 겁니다. 그 여자를 꼬실 겁니다. 해서 마지막에 임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죠. 상당히 적극적이죠. 임에 대한 원망. 여기까지는 이제 청자가 농기니까 여기 청자는 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청자는 임이 됩니다. 그래서 청자가 바뀌죠. 마지막 이 덩어리, 세 번째 덩어리에서는요, 화자는 여자지만 청자는 사공과 그 다음에 임으로 바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대동강은 이별의 장소다. 그 다음에 임 대신에 누굴 원망한다? 사공을 원망한다. 이제 사공한테 화풀이 하죠. 우리 이런 거 속담으로 굳이 얘기하면 혹시 기억나니? 임한테 빰 맞고 사공한테 화풀이 한다.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눈 흘긴다. 이런 이제 우리 속담 있죠.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대동강은 뭐죠? 여러분들 이별의 장소고요. 그다음 요거 사공 청자고요. 그죠? 사공을 원망하고요. 그다음에 사공의 아내가 바람핀다라고 모함하는 겁니다. 실제 아니에요. 실제 아니라 그냥 막 거짓말해서 사공을 빨리 보내고 싶은 거죠. 여기까지 청자가 사공이었다면 그 아래는 이제 청자 임으로 설정해서요. 임은 분명히 나를 떠나면 대동강 건너편에 있는 다른 여자를 꼬실 거다 해서 임에 대한 원망까지 하는 상당히 적극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1, 3년 했고요. 2년은 사실은 없어도 돼. 이 부분은 없어도 되고요. 이 부분은 다른 고려가요인 정석가라는 작품에도 나와요. 그럼 왜 그러냐? 이 부분은 그냥 고려시대 때 유행했던, 사람들이 입으로 불러서 유행했던 후렴구 같은 구절이야. 그냥 구절. 그거를 그냥 사랑 노래, 이별 노래에다 아무 데나 집어넣으면 됐거든. 여기서 집어넣은 것 같아요. 원래 내용상으로는 우리 첫 번째 덩어리와 세 번째 덩어리만 지금 한 부분까지만 이해하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내용이랑 좀 다르게 표현상 특징 좀 정리하고 갈게요. 갑니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고, 가정이죠. 가정. 구슬에 묶여있는 끈이 그치겠습니까? 끊어지겠습니까? 요것도 여음이고,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지문에 천년을 외롭게 산다고, 그죠? 천년을 외롭게 산다고 님을 믿는 마음이 끊어지겠습니까? 안 끊어집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나는 천년을 외롭게 살아도 님에 대한 마음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믿음, 마음을 썼고요. 근데 여기서 표현상의 특징은 첫 번째, 상황을 가정했고요. 그죠? 여기 상황 가정했고, 그 다음에 서리법 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요, 요 두 구절이 리듬이 똑같아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고 끈이 끊어지냐, 천년을 외롭게 산다고 믿음이 끊어지겠냐 해서 요 두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리듬이 똑같기 때문에 대꾸법이라 그럽니다.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에 천년을 외롭게 산다고 믿음이 끊어지겠냐, 과장법도 있죠. 얘들아, 천년을 외롭게 살면 믿음이 끊어져요. 그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집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경험담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구절은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구전대다 그냥 뭐 아무 노래나 붙이는 후렴구로 그냥 해석하면 되고요. 고려시대에 그냥 유행했던 후렴구다. 이렇게 정도만, 그냥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은 1년과 3년이죠. 1년과 3년이 아니라 첫 번째 덩어리와
그다음 세 번째 덩어리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면요. 일단 고려가의 특징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내용 덩어리에서는 나올 만한 게 일단 질산배, 화자가 어떤 여자란 거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울며 쫓겠다라는 적극적인 여성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덩어리에서는요. 대동강이라는 이별의 장소, 그다음에 사공이라는 청자를 모함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 마지막 부분에 뭡니까? 꽃이라는 다른 여자를 비유해서 분명 이미 날 떠나면 다른 여자 꽃일 거다 해서 임에 대한 원망을 하는 그런 화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덩어리는 고려시대 때 유행했던 그냥 구절이다. 그냥 갖다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서리법, 대구법, 그다음에 뭐 과장법 정도 썼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그래도 우리가 자습서를 했으니까 선생님 가볍게 좀 빨리 정리하면요. 핵심 정리. 닭꼰대는 뭡니까? 살기 좋게 털을 닦아놓은 내가 사는 곳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시현경은 당시 고려 수도인 개성이 비해 좀 더 작은 서울, 즉 내가 살던 님과 함께 지냈던 곳이고요. 고의 마르는 사랑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당시 작은 서울이었던 서경은, 즉 소시현경은 털을 잘 닦아놓은 인과 사랑을 나눈 어떤 삶의 터전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질산배 버리고라도 질산배, 길쌈하던 배입니다. 당시 여성들의 생계수단이자 생업의 기반이라서요. 화자가 여성이라는 걸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마지막에 길쌈배를 버리고라도 괴실한 뒤 사랑해준다며 울면서 쫓겠다 해서 화자의 적극적인 태도가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비유, 대꾸 반복했는데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그치, 긴 끈이 끊어지겠습니까? 지문회를 왜 이렇게 산다고 믿음이 끊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구절은 선생님 대꾸라 그랬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비유도 있고 여기 비유도 있는데 긴 끈이 뭐예요? 그럼 결국은 믿음이겠죠. 이렇게 비유도 되지만 어차피 꽃에도 비유가 나왔으니까. 그다음 반복, 여기도 뭐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 듯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 게 반복했고 후렴구도 반복했고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뒷부분 이제 또 보면요. 세 번째 덩어리, 지금 이미 화자를 떠나 대동강을 건너려고 있죠. 대동강 이별의 공간, 배는 이별의 수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공에 대한 화자의 태도. 사공, 강에다 배를 놨죠. 그 배에다 임을 태우죠. 그래서 뭡니까? 사공은 화자가 자신과 임의 사랑을 방해한다 여기는 존재로서 사공에 대한 원망을 태도를 보이고 있죠. 꽃은 뭡니까? 강을 건너서 이미 꺾을 존재, 즉 새로운 여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의 자신을 떠나 대동강 건너가면 다른 여자와 사랑을 맺을 거다라는 불신의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뒤에 잠깐만 학습활동 보면요. 자, 다음 식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짐작해 봅시다. 나는 작은 서울을 더 사랑한다. 그래서 작은 서울 소셔경에 거주하는 인물이다. 길쌈을 버리고라도 해서 배짜는 일을 하고 있는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대동강의 시적 공간입니다. 대동강은 임과 분리되는 이별의 장소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1에서 4에는 뭡니까? 인과 이별을 거부하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따라가겠다는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요. 5에서 8은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드러냈고요. 9에서 14는 임에 대한 원망과 어떤 그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 58, 94 요건 좀 별표 칠까요? 화자의 어조가 바뀐다. 화자의 말투가 바뀐다. 이게 포인트네요. 자, 1458은요. 1458은 뭡니까? 임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믿음을 간절하게 전하는 어조다. 오케이? 그래서 1에서 어디까지? 8까지는 나 임 너무 사랑해요. 임 진짜 너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9에서 14는 임에 대한 원망의 어떤 어조가 들어간다. 오케이? 사공에게 투영하기도 하지만 마지막 임에 대한 원망도 하니까 마지막에는 임에 대한 원망. 다시 얘기하면 1에서 4, 그 다음에 5에서 8 요 두 부분은 임에 대한 간절한 사랑 이런 걸 전달한다면 마지막 한 부분은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마지막 이 작품의 내용과 형식 고려가입니다. 자, 이거는 민중들, 평민들 사이 부르던 소교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존하는 고려가의 상당수는 궁중에서 불려졌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궁궐에서 불려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고려가요는 운율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뭐 있죠? 운율 형성 요소? 사문보가 있습니다. 자, 요거 뭐 아래 적혀 있으니까 아래 읽읍시다. 사문보가 있고요. 그 다음 뭐 후렴구가 있고 이런 거겠죠. 그 다음 음악적 아름다움이 들어진다. 자, 다음 요소 어떻게 들어가는지 봅시다. 소리의 반복. 위 후렴구에서 뭐다? 릴과 이응음이 반복됐다. 요거 선생님이 아까 안 했죠. 요거 별표 치겠습니다.
그래서 후렴구가 리을과 이응음이 반복됐다. 단어나 구절도 반복됐다. 문장 구조도 반복됐다. 여기까지 해서 결국은 반복을 썼고요. 반복을 통해서 뭐에? 운율감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음절수나 음보율이 규칙적인 한데 여기서는 주로 몇 음보다 3음 보고, 그지? 3음 보고 그 다음에 333조 음수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두 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고려과외를 정리하면, 특히 이 작품 정리하면 반복이 많이 쓰였고요. 그죠? 뭐 소리의 반복이든 단어 구절의 반복이든 문장 구조의 반복이든 반복이 많이 쓰였고요. 그 다음에 몇 음보? 일단 3음보가 더 중요해요. 3음보고 글자 수는 주로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조를 맞췄다. 이 작품만 그럽니다. 333조는 3음보가 고려가요의 전체 특징이라면 이 작품의 특징은 3음보이자 또 333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음 구절에서 화자의 정서 표현을 이제 정서를 표현한 방법과 그에 대한 효과입니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고 끈이 끊어지겠는가 반복 비유 서리. 그 다음에 대동강 건너편 꽃을 뱉다며 꺾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반복과 비유 뭐 꽃 다른 여자 이거 바로 비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구슬이 떨어져도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그다음 아래는 임에 대한 질투와 원망을 드러낸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서경별곡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